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도 2026년 어떻게 자산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계속 오를까요? 달러가 더 오르는 걸까요? 미국 주식 사도 될까요? 오늘 날씨 뉴스만큼 매일 쏟아지는 한국 경제와 투자 관련 질문들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요즘 한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의 성장 공식기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늘어난 가계부채에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오늘은 한국 경제와 부동산, 환율, 미국 주식시장 등을 두루 살펴보며 긍정적인 시각, 현실적인 리스크, 그리고 대응 전략을 골고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른바 엔드게임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어요. 2024년에서 2025년을 지나면서 저성장 저물가 고부채의 3중고가 겹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약 2.5%인데 미국은 3.54%대입니다. 이 약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차가 40개월째 이어지며 자본 유출 압력을 키웠죠. 게다가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M2 통화량 증가율은 8.5%로 미국 4.5%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돈을 찍어내듯 찍어내다 보니 결국 원화 공급이 많아져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흔히 묻습니다. 내 집값은 또 오를까? 지금 미국 주식 살 때야 말 때야?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부동산과 주식, 환율을 하나로 엮어 생각해보면 지금은 분명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첫째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쉬운 시기를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이미 많은 세금과 복지 비용이 노년층에게 쓰이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의 90% 안팎, 2024년 말 기준 약 92%로 주요 34개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처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절에는 빚을 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빚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가구가 300만 가구나 됩니다. 이러니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가게가 안팎으로 아프다고요. 그럼에도 아직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 경제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025년 말 기준 약 13배로 미국 25에서 30배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는 뜻이죠. 즉 평소보다 고평가 부담이 적고 한번 크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기술과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고 인구 감소와 부채 문제는 해결해야 하니까요. 둘째, 한미 금리 환율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한미 금리 역전과 그에 따른 환율 변동성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한국은 가계부채 폭탄과 경기 둔화를 우려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현재 미국 금리 3.5에서 4.5%가 한국 2.55%보다 높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계속되자 달러화 자산의 수익률 메리트가 커졌고 많은 투자자가 달러 자산을 선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 개인 기업들의 외화 예금은 최근 6개월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말 928억 달러였던 것이 2025년 가을에는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달러에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보다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이자 수익과 환차익 측면에서 유리하니 국내에 원화를 대량 풀면 자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원화 가치가 빠지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투자자산별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미국 주식, 금을 비교해 볼게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난 5년 2020년에서 2025년간 나스닥 100은 환율 변동을 제외하고도 연평균 17% 이상 자랐어요. 연이율 17%면 5년 누적으로 약 120% 이상의 수익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약 43%, 송파구는 34%, 서초구가 최고로 50% 상승했습니다. 환율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금은 달러 약세와 전쟁 위기 우려 등으로 같은 기간 원화 기준 약 2.5배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과 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 시 달러 강세와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역설적이지만 미국 경기가 나빠져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달러 스마일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달러 자산 일부를 보유하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완전히 나쁜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내 집이 있는 분이나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겐 여전히 중요 자산이죠. 하지만 취득 보유량도 시세금과 유지비가 크고 환금성도 낮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집 수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만 믿고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긍정적 관점과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제조업에서 강점이 있고 내수시장도 5천만 명 규모라 작지 않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여서 단기 급락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PER는 약 13배로 미국 30배와 비교하면 싼 편입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령화와 부채 부담에도 대응책을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너무 늘지 않도록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했고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분명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빚 부담이 폭증하고 경기 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출이 흔들릴 수 있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금리가 비교적 높을 땐 기업과 가계가 이자 비용 때문에 허덕일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변화가 큰 때일수록 투자 철학이 중요합니다. 절대 잃지 않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단기적 빨리 돈 버는 법보다 장기적 복리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 투자에서는 월급 들어오기 전 장보기처럼 거르는 타이밍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또 상승장보다 하락장 조정장에서 더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히 세계 경제 불안정하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수치와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 한국 자산만 갖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통화, 원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 정도는 해외 자산으로 배분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나스닥 100 ETF나 글로벌 기업 주식, 글로벌 채권 펀드 등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원화 약세로 한국 자산이 떨어져도 해외 자산의 상승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 확대, 구체적으로 달러 표시 채권이나 달러 예금 비중을 늘리세요. 미국 국채 ETF, 예를 들면 TLT, IEF나 달러 예금은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익이 나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 자금의 20% 내외를 달러 채권이나 예금에 두면 한국 금리만큼 벌 수 없더라도 환차익과 안정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금, 골드 보유, 달러화 외에도 세계 어디서나 가치가 통용되는 금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이나 채권과는 변동성이 달라 포트폴리오 안정에 기여합니다. 전체 자산의 외서 10% 정도를 금으로 비축해두면 위기 시 포트폴리오의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때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발굴, 한국에서 투자한다면 한국 기업 중 경쟁력이 있거나 내년 실적이 개선될 종목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LG화학 같은 배터리 등 기술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우량주는 전체 주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담고 나머지는 성장 소외주나 수출주 위주로 소폭 배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기업 실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는 피하세요. 지난 몇 년간 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분들은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40% 이상 혹은 월소득의 50% 이상을 이자, 원금 상환에 쓰고 있다면 긴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현재 고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변동금리가 붙은 대출은 빨리 갚는 계획을 세우세요. 현금 대기자금 확보,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일정 비율은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 MMF, CMA, 단기국 공차회 등에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유동성 있게 보유해두면 주가가 급락할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거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나올 때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장기적 관점 유지.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온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맙시다. 지금은 성장률이 낮아 보이고 투자할 만한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지만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장기 복리 수익률이 더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주식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 대형주 기준은 2% 남짓인데 향후 10년간 이 수익을 고정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복리 효과로 보면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대전황입니다. 과거처럼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던 포트폴리오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 학자들과 투자 고수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리며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분산,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을 미국 선진국 주식과 채권, 달러 자산으로 나누세요. 둘째, 안전자산 확보, 금과 단기차에 같은 안전자산을 약간이라도 비축해 위험을 분산합니다. 셋째, 장기 투자 원칙,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복리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고민이 크더라도 당신의 자산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클수록 부의 시그널이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큰 파도를 이겨낼 용기와 지혜로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비드의 투자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